이번에는 13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현재 93회 1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부가세법상 원칙적인 조기환급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우리가 일반환급 30일, 조기환급 15일 이렇게 외우죠? 일반환급 30일, 조기환급 15일. 자, 1번 문제 보시면 관할 세무서장은 조기환급 신고 기한이 지난 후 며칠 이내 15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맞는 말이죠? 조기환급은 예정신고 기간 중 과세기간의 최종 3개월 중에서 첫째 달 또는 매 1, 2월을 말한다. 얘도 맞는 말이죠. 조기환급 기본 신고의 앞부분을 이제 조기환급이라고 합니다. 조기환급 기간이 끝날 때부터 10일 이내에 조기환급 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아니, 조기 환급 신고 기간이 끝난 날부터 환급 기간이라는 것이 저 위에 보면 요렇게 되죠. 1월이면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가 1월이겠죠. 매월이니까. 이렇게 된다면 신고는 다음 달 25일까지죠. 15일 이내는 아니죠. 요거는 환급 기준이 되죠. 2월 달 신고할 때는 1월 1일부터 2월 28일 거까지를 다음 달 3월 25일까지 해야 되죠. 15일 이내에 조기 환급에 대한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달 25일까지 하면 되죠.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4번. 사업 설비 그리고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는 조기환급 대상이 된다. 조기환급 대상은 사업 설비와 영세율에 관련된 겁니다. 딱 두 가지예요.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상품을 샀다 이런 거 안 돼요. 사업 설비라는 것이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영세율 관련이라는 것이 나와야만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가 잘못 연결된 것은 보통 수출은 언제죠? 공급 시기가 선적일, 배에 실는 날, 기적일, 비행기에 실는 날, 얘를 공급 시기로 본다. 맞는 말. 무인 자동 판매기, 무인 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원래 있는 논리대로 한다면 무인 판매기에 있는 커피를 딱 뺄 때인데 지금 그 빼는 시기를 알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있는 돈을 뺄 때죠. 투입할 때가 아니라 현금을 인취할 때,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맞죠? 인취할 때. 그 자동 판매기에 돈을 이렇게 넣을 때 그걸 어떻게 딱 체크해요? 체크하지 못하니까 그 무인 자동 판매기 주인이 돈을 뺄 때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번이 답이 되곤 하네요. 이런 문제가. 자, 장기 할부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는데 정말 자주 나오는 그런 문구입니다. 장기 할부 판매하는 경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또 구액 단위를 결정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공급할 때, 뭐 전기 요금 등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장기 할부랑 같이 달고 가는 것이 이런 거죠. 장기 할부와 또 뭐가 있죠? 예. 그 장기 할부 판매나 그다음 또 뭐 있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중간 지급 조건부, 중간 지급 조건부 또 어, 완성도 지급 조건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한 개 더 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구획 단위를 끊을 수 없는 XXX 전기 요금 등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장기 할부랑 그다음 중간 지급 조건부와 완성도 지급 조건부는 얘는 이제 날짜로 정하는 것이고 얘는 퍼센트로 정하는 것이고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대로 하는 것이 1, 2, 3, 4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4번 폐는 정답은 폐가 정답이 되죠. 폐업할 때 자기 생산 취득 재화 중에 남아있는 재화는 폐업 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15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영세율은 수출하는 제약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맞죠? 맞습니다. 수출하는 재화에는 어차피 지금 영세율에 대한 개념은 약간 개념이 외화벌이를 하느냐를 따지면 되게 좋아요. 외화벌이가 되는가. 지금 여기 보시면 수출하는 재화는 외화벌이가 되죠.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도 외화벌이가 되죠. 그렇게 조금 따지시면 풀기 좀 좋아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항상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된다. 그렇진 않습니다. 음. 영세율 거래도 이제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물건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이러다가 얘가 국내에서 국외로 가는 경우 이때를 수출이라고 하죠. 수출이라고 하고 외국이라고 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여기 국내 거래에서는 영세율 적용 거래라고 하고 얘도 영세율 적용 거래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때는 우리 표현상 매출 영세라고 하고 이때는 매출 수출이라고 하면서 이 두 개를 영세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국내 거래에서는 부가세법상의 규정을 다 지켜야 되죠. 이때는 세금 계산서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때는 세금 계산서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항상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게 아니라 수출인 경우에만 면제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2번이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번.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부가세법상 과세사업자여야 한다. 그렇죠?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면세업자가 영세를 거래하려면 면세를 포기하여야 한다. 그런 규정이 있죠.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부가세법상 사업자로서 제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3회 1급 A형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에는 93회 특별회차 풀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